안녕하세요. 엔트론과 함께하는 투자 여행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업이 바로 콘텐트리 중앙인데요. 이게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려 5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주가는 영 힘을 못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와,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오른다. 투자자분들은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그럼 이 미스테리를 풀려면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부터 알아봐야겠네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콘텐트리 중앙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재벌집 막내 아들, 다들 아시죠? 이런 대박 드라마를 만드는 방송 부문 SLL이 바로 그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영화관, 메가박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쪽이랑 그 콘텐츠를 보여주는 극장 쪽,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 방송 사업의 핵심이 바로 이 SLL이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SLL 아래에 또 여러 스튜디오를 두고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음악까지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내는 구조죠. 사실상 콘텐트리 중앙의 성장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회사가 어떤 그림인지 대략 감이 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왜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반등을 기대하는지 그 투자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려주시죠. 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바로 방송 부문입니다. 이쪽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실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리쿰률이라는 개념을 꼭 아셔야 합니다. 리쿰률이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리쿰률은 말 그대로 제작비 회수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한 편 만드는데 100억 원이 들었다고 쳐요. 그럼 이걸 방송하기 전에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 미리 팔아서 얼마를 먼저 받아왔느냐, 그 비율인 거죠. 당연히 이 리쿰률이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건데 최근 이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아, 수익 구조 자체가 탄탄해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보니까 앞으로 만들 작품 라인업도 빵빵하네요. 2026년에만 거의 30편에 가깝다니 이건 격포제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메가박스 극장 사업입니다. 솔직히 요즘 극장 사업 어렵다는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메가박스가 여기서도 나름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 어떤 해법인데요? 핵심은 효율화예요. 예전처럼 관객 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더라도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특별관이나 팝콘, 굿즈 같은 걸로 관객 한 명당 쓰는 돈, 즉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게 먹혀들면서 실제로 적자 폭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야, 방송 사업도 극장 사업도 다 좋아지고 있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남았는데 제가 리포트들을 좀 보니까 다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요?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게 어쩌면 주가의 향방을 가를 가장 큰 와일드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롯데시네마와의 합병입니다.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가요? 와, 그럼 이 합병은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건가요? 최근에 협상 기한이 2026년 3월 31일로 연장됐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만약 이게 정말 성사된다면 국내 영화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기대되는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요. 하지만 투자라는 게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은데도 주가가 왜 힘을 못 쓰는지,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리스크는 뭔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재무적 부담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거죠. 아, 이 표를 보니까 딱 와닿네요. 영업이익을 보면 2025년에 60억, 2026년엔 350억 원 흑자로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바로 5년 만의 흑자 전환이군요. 하지만 바로 그 아래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 은행 이자 내고 뭐 내고 다 빼고 나니까 정작 회사에 남는 돈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투자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기대감과 우려를 모두 종합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이 재무 부담 때문에 주가가 계속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뚜렷하고요. 여기에 합병이라는 어마어마한 잠재력까지 품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를 해볼 시간이네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회사가 이 재무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느냐? 만약 이것만 해결된다면 주가 반등의 발판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내용을 시청자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5년 만의 턴어라운드는 진짜다. 둘째, 하지만 재무 부담이라는 숙제도 진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펀을 바꿀 수 있는 와일드카드는 바로 합병이다.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콘텐츠리 중앙,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기억해주세요.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